그래서 우리가 상용록을 하는 건 위치 12 누구를 뜻하는 거고 상용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그이가 0.3010, 로그 3이 0.477. 문제를 풀 때마다 맨 뒤를 넘겨서 상용록표를 확인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록표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래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야. 그래서 자, 48이라고 하면 소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얼마 나와요? 예. 2의 4제곱 곱하기 3. 자, 얘는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4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해서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0.477 얼마니? 0.1.67681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이런 문제에다가 뒤에 가면 그냥 대입해서 연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상용록 파트는 그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로그 15라고 하면 로그 3 곱하기 5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줬는데 얘는 안 줬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위치 10이에요. 10. 얘는 5야. 그럼 5를 내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밑은 10이야. 5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 곱하기 2 곱하기 아니다. 아니지. 위치 10이고 자, 그럼 로그 2를 알아요. 위치 10이고 로그 2를 알아. 5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나누기. 뭐 나누기고? 10 나누기 2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아이고 요렇게 바꿉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1 빼기 로그 2 이거 알겠어요? 네. 로그 10은 1이니까 나누기는 빼기라서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0.3010이니까 1 빼기 0.3010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1.1761 이렇게 나옵니다. 됐네. 됐어요. 위험한데? 침이 튈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전에 말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잘 보세요.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절대등급과 광도가 있다. 의미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야. 내가 문제 푸는 데는 제일 안 써요. A, B에 대하여 A의 절대등급과 광도를 각각 N, A, L, A 이렇게 나요. 뭐냐면 절대등급을 N, 그 다음에 광도를 A, L이라고 할 건데 A의 절대등급은 NA, A의 광도는 LA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B는 MB, LB 이렇게 나타내요. C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구나. 없네요. 절대등급이 4.8인 별과 광구가 L일 때 1.3인 별의 광도는 KL이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됐어요? 봐봐. 얘를 A 썼으니까 이건 C라고 할까? 절대등급이 1.4인 별, 요 절대등급이 1.3인 별은 D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지금 식이 요 두 개로 만들어졌어요. 그치? 이번엔 C하고 D로 만들 거야. 이해돼요? C의 절대등급은 4.8. 그 다음 광도는 L. 그 다음 D의 절대등급 1.4. 광도는 KL. 이제 MA 대신에 4.8 넣고 MB 대신에 1.3 넣고 각각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4.8 마이너스 1.3은 2.5 요그 KL분의 L 이렇게 돼요. 됐어요? 약분하고 계산하면 3.5는 2.5 요그 K분의 1 됐습니까? 양면 2.5로 나누면 5분의 7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K는 자, 일단 K분의 1은 10의 5분의 7승 K는 10의 마이너스 5분의 7승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보통 자연수가 나오게 만드는데 숫자가 계산 잘못됐나? 마이너스 2.5. 어디가? 아 미안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를 못 봤어요. 그럼 얘가 이랬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 됐어요? 내 나이 대박은 잘 안 보여. 보기 힘들어요. 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 두 문제밖에 없네요. 대표 문제. 자, 이제 우리 지수 함수를 볼 거예요. 이거 쉬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산옥로그 아니야. 밑변환까지만 나와요. 산옥로그는 안 나와요.
상용노드부터는 시험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왜? 수경수까지 선생님 처음 보고 내시면 어떡해요? 못돼? 배웠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오지. 아, 여기까지 나갈 거고 얘기 안 했었어. 빨라진다. 숙제들은 잘하고 있어요? 저번보다는. 지수노브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숙제 한번 어디까지 됐나 한번 볼게요. 진짜요? 봐야지 근데 한번. 자, 네. 지수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순서를 좀 볼게요. 지수함수를 보고 로그함수를 볼 거예요. 자, 보통은 지수함수가 나오면 지수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활용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활용, 로그함수 활용. 순서가 약간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자, 원래 선생님은 지수함수랑 지수함수 활용 한꺼번에 하고 로그함수랑 로그함수 활용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데 교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최대 최소까지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활용은 뒤에 다시 또 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보면 큰 틀에서 나눠줄게요. 얘네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래프예요. 그리고 또 함수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함수가 혹은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거고 얘는 연산이에요.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치환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못할까봐 이런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치환을 했을 때 이 치환한 애가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 값을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디서 하냐?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원래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뭐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산을 하기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치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여기에서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맞아요? 마찬가지 t값도 0보다 큰 범위밖에 사용을 못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t로 치환해놓고 2차 방정식 풀었는데 해가 음수가 나왔어. 그런 애들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못 갖는다는 얘기야. 그런 애들 위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판단은 함수에서 그래프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지수 형태의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됐니?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야.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A가 1이 되면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기억나요? 상수함수? 가로 평행한 거? Y가 1밖에 안 나와요. X가 얼마가 되든. 그럼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걔를 안 본다 뿐이지 A가 1이 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선 사용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알겠지? 네. 자, 지수 형태의 함수는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고 빛의 조건을 보면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1은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얘도 어쨌거나 함수니까 함수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함수에서 뭘 배워요? 함수라는 단어 배우고 그 다음 뭘 배워? 아이고 방정식 말고 1학년 때 기억해보세요. 함수라고 정의를 배우고 정의를 배우면서 이렇게 생긴 거 배웠을 텐데 들어가는 애 뭐라 그래요? 정의야. 나오는 건 치역. 여기서도 걔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보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야. x, a가 아니라 x. x에 못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선생님 지수 가르쳐주면서 뭐라 했어? m하고 a는 실수다라고 했지? 모든 숫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실수. 정확하게 모든 실수예요. 됐습니까? 이번엔 치역. 자,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에요. 공역하고 치역은 달라요. 치역은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 0보다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x가 0이면 y는 1. 얘가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0에 가까워지기는 해요. 0에 가까워지는 점점 더 가깝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0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점근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요. 점근선 기억나요? 언제 배웠어요? 1학년 때. 뭐 하면서 나왔어요? 유리함수 하면서 나왔어요. 유리함수. 점근선이 뭐였어? 그렇지. 그래프가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만나지는 않아. 그래서 이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볼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1보다 클 때 하고 0하고 1 사이 이렇게 둘로 나눠서 봅니다.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나타냈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적당한 숫자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2쯤으로 생각해 봅시다. 2의 x제곱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x 값이 1이면 2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x가 2면 4가 나올 거고 3이면 8. 그치?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x가 0이면 a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1 나와요. 근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지는데 이렇게 곡선이 돼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작아질 때 보자.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승이면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야? 마이너스 2승이면 4분의 1 마이너스 3승이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작아져. 계속 작아집니다. 작아지긴 하는데 0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근데 왜 곡선이에요? 직선이요? 왜 곡선이냐고? 직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직선이면 참 좋겠지만 자 이제 우리 미적분 배운다 그치? 미적분을 배우고 있어요. 미적분에서 뭘 배우냐면 변화량이라는 걸 배워요. 변화량. 아직은 안 나왔을 거예요. 평균 변화량이라는 게 있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량이 되는 평균 변화율이든 같은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의 어떤 차이가 있냐? 두 점을 놓고 두 점의 기울기를 보면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근데 요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럼 바꿔 생각해보자. 얘가 매 순간마다 x가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변하면서 변화하는 정도가 똑같은지 보세요. 자,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1에서 2가 될 땐 이만큼 변했지. 네. 2에서 3이 될 때는 4만큼 변해요. 아. 3에서 4가 될 때는 8만큼 변해요. 아. 갈수록 변화량이 많아지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곡선입니다. 아. 이래요? 네. 직선이라면 다 똑같아요. 아. 1 변할 때 이만큼 변해서 어디서 변해도 1 변할 때 이만큼만 변해야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함수 아니고서는 다 그냥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해요. 다 곡선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 그래프는 보긴 봤을 거예요. 1대1 함수 볼 때. 기억나요? 보일 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고를 때 다음 중 1대1 함수를 고르시오라고 할 때 이 그래프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기는 봤지만 뭔 그래프인지는 몰라요. 이제 배우는 거예요. 됐어? 네. 0에서 1 사이 얘는 2분의 1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 그냥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x가 1이면 얼마야? y가 기본적으로 0일 때는 1이에요. x가 1이면 y는 1이면 1이면 2분의 1, 2면 4분의 1, 3이면 8분의 1.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x가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해됩니까? 반대로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럼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승이면 4. 왼쪽으로 갈수록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래요? 그러나 역시나 얘도 변화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요 그래프랑 조금 잠깐 비교를 할 건데 얘를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했다 치자. 그럼 얘 2의 마이너스 1승의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그지? 얘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까?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둘을 비교해보자. 이 그래프를 뭘 하면 얘가 돼요? 아니야, 그거 말고 뭐?
마이너스 1승 1하기보다는 여기 x고 여기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y축 대칭이라고 해요. 기억나요? 아, 대칭이 나와버렸네. 그치? 그럼 뭐도 있겠어? x축 대칭도 있을 거고 원점 대칭도 있을 거고 대칭만 있어? 뭐도 있어? 평행 이동도 있겠지? 네,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해볼 거예요. 어차피 얘는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원래 식의 x라는 자리에 대신에 뭘 갖다 써야 돼요? x 마이너스 p를 갖다 써야 돼요. 그지? 마찬가지 y축으로 q만큼이면 y 대신에 뭘 갖다 써? y 마이너스 q 이렇게 갖다 써. 우리가 흔히 플러스 q가 되는 이유는 이항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원래는 y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이항을 시킨다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자, 대칭 이동도 있어요. 대칭 이동. 자, 방금 얘기했던 y축 대칭, 그다음에 x축 대칭, 원점 대칭. 또 뭐가 있어? 그렇지. y는 x가 있는데 얘는 어차피 좀 이따 풀게. 잠시 뒤에 풀 거면 오늘 가야 돼. 다음 주쯤?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니다. 월요일쯤에 보겠다. 네. 자,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x.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원점 대칭이면 x랑 y가 둘 다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문자가 하나 이렇게 바뀐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건 요약 정리만 한 건데 요약해서 봤을 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막 되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으니까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순서대로. 자,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지웁니다. 요거에 맞춰서 얘를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보자. 하나씩 하기에는 너무 짜치니까 한 번에 두 개를 다 합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y는 a의 x-p 플러스 q.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건 여기서 우변으로 이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 그래프 자체를 이만큼 옮긴 거예요.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제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점근선이 옮겨집니다. 점근선이 어디로 갔을까? y축으로 q만큼 옮겼지. 그럼 점근선도 q만큼 올라가겠지. 원래 어디였어? 0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 단순합니다. 얘가 점근선이래요. 뒤에 따로 떨어져 나온 애가 점근선이래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뭐야? 몰라. 그건 pq를 알아야 계산을 해요. 그건 pq를 알아야 계산하는 거고 그냥 얘가 평행 이동을 하면 이딴 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칭 이동도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까 y축 대칭은 보여줬어요. 그지? x축 대칭하면 내려가요.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한 걸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요? 굳이 안 그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안 그리는 거예요. 많이 안 나와. 얘하고 Y축 대칭한 애만 많이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아이고 그냥 신발 쓸게요. y는 a의 x-p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의역은 바뀌는 게 있을까요? 보다시피 바뀌는 건 없어요.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치역이랑 바뀌어요. 치역이 어떻게 바뀔까? 아까 정근선이 뭐였지? Q. Q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이해됐어요? 정역하고 치역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도 바뀌냐면 정근선이라는 애가 y는 q라는 애로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특징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됐어요? a가 0에서 1 사이면 점점 어떻게 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됐니? 그럼 A가 얼마냐에 따라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가 되는지 바뀌겠지. 그치?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지수함수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볼 건데 단순히 이렇게 생긴 거에 최대값은 x가 제일 클 때야. 최소값은 x가 제일 작을 때야. 이게 문제로 나오겠냐?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 기본에서 나올까 말까. 그럼 뭔 최소를 얘기할까? 첫 번째,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죠. 그래프를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저 밑과 지수의 관계를 갖다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프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지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수를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y는 a의 fx라고 써 있으면 a가 1보다 크면 fx가 제일 커질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fx가 제일 작았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는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문제는 이 fx예요. 얘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2차식이에요. 2차식 최대 최소 기억나요?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고 이런 거 기억나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얘가 풀려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을 되새기세요.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y의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치환을 할 거 아니야? 그치? a의 x제곱을 치환했다 치자. 요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2차 실중에서 최대 최소 구해라. 니네가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걸 구해봐라 라고 한다 그랬어? 이건 다 해요. 이건 다 합니다. 뭐 때문에 얘가 나왔을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할 때 치환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치환을 할 때 정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정해줘야 되는 거. t값을 얘를 잊어버리면 자꾸 실수해요. 알겠지? 하다못해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뭐 이딴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자. 여기에 있는 t값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다른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렇게 생긴 2차식에서는 얘는 0보다 큰 애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그려놓고 0보다 큰 애들만 놓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게 저기가 음수기가 아니라. 그치. 여기는 y축의 왼쪽이다라는 t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a의 x승이 음수가 될 수 있냐고. 없잖아. 선생님 말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됐지? 네. 그래서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는 양끝 값이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양끝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밑이 어떨 때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그때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이제 두 문제, 세 문제. 봐야지. 팔팔 88페이지. 페이지 1번. 이건 이제 좀 지울게요. 자, y는 fx는 a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도 옳은 거. a가 0에서 1 사이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a가 0에서 1 사이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떻게 될까? 0보다 큰 건 당연하고 a분의 1이니까 아니 a가 0에서 1 사이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A보다 작다. A 1보다 크다. 방금 누가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1보다 커져야지.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a분의 1이지. a는 0에서 1 사이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분모가 커, 분자가 커. 자. 분자가 더 크지. 분자가 더 크면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x승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 fx라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1승에 x승인데 얘가 1보다 큰 애잖아. a가 0에서 1 사이니까. 그럼 저 fx라는 애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취업 보세요. 취업은 0보다 크다. 맞아요? 네. 맞아요.
성아야 정신 차리시고 0보다 크다. 네 맞아요. 0보다 큽니다. 뭐가 됐든 a 값이 클수록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 생각해보세요. 2의 x승하고 3의 x승하고 4의 x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치자. 똑같이 1을 넣으세요.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지. 똑같이 1이 들어갔을 때 어떤 건 2가 나오고 어떤 건 3 나오고 어떤 건 4가 나와요.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커질수록 y축에 가깝게 붙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 맞겠지. 됐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더 큰 숫자 집어넣으면 결과값 더 크다. 증가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의 값이 클수록 미안. 여긴 A의 값이 큰 거지. 아, 내가 말하는 건 얘가 지금 커봐야 1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쟤는 아래로 내려가요. 감소야 원래. 근데 뭐냐면 A가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이너스 1승은 더 작아지겠지. 이해돼요? 아, 네. 이해돼? 그럼 점점 더 1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점점 더 수평이 돼요. 반대가 돼야지.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점점 더 펴져요. 얘가 이렇게 누른 것처럼 다림질한 거 마냥. 생각해봐. A가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역수를 구해도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아, 이래? 마이너스 X구나. 이건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어차피 1에 가까워져요. 점점 1에 가까워지면 점점점 그래프는 누워요. 증가는 감소는 간에.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반대로 x축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증가함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네, 증가함수예요. fx는 증가. 되니? 땡. 하나 더.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왜? 뭐? 오늘? 이거 같은 거는 진짜 저 이해 되는. 그러면 상록이랑 지수함수까지밖에 안 나요. 지수함수 몇 개나 배웠다.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요거만 보고. 요거의 그래프가 이거래요. 괜히 자 그래프만 봐도 알겠다. 전면선이 뭐야? y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렵지 않잖아. 자 A값 보자. 단순해요. x에다가 1 넣으면 y가 얼마 나와야 돼? 여기 얼마예요? 1, 얼마? x에 1 넣으면 y 얼마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된다. 0은 3분의 1에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3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딱 0이야. 너무 빨라요? 왜 X에다가 처음부터 얘기가 안 갔어요? 왜 X에다가 요 그래프 교점을 잘 보세요. x좌표 얼마야? 1, 0, 1마요. 1,0. x에 1 넣으면 y는 0 나온다는 얘기야. X가 어디에 있는 X예요? 그
치수에 x-a승 이렇게 돼 있잖아. 네. x에 1 대입하면 네. y가 0이 돼. a, 0을 지나. 네. 됐어? 네. 3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3에 a 마이너스 1승은 2야. 3에 a승 나누기 3은 2인 거 맞지? 네. 3의 a제곱은 얼마? 6이라는 얘기네. 맞아요? 네. 3의 a승을 구하라고 해서 그냥 3의 a승을 구하는 거야. a를 구할 수도 있어요. 굳이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봤습니다. 2번. 여기까지 봐야지. 자, 저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평행 이동부터요.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했대. 요걸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누구 대신에 뭐가 들어가? x축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마이너스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승 플러스 3. 요 마이너스 1승은 따로 볼 거야. 됐어? 2분의 1에 x승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얼마야? 2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없어지고 2가 이렇게 옵니다. 됐어요? 플러스 3 y는 얘가 a 얘가 b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니? 네. 좋아요.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저 문제 풀이 할 거고 그 뒤에 도교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지? 8일이니? 네. 일단 얘는 안 건드렸잖아. 그럼 얘만 그냥 나오고. 그래서 곱하기 2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